자,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제 이 CBD에서도 옥시데이션에서와 비슷하게 이 딜그로브 모델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런 모델을 세운다고 했는데, 이 모델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로,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얘를 조절해서 식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었죠.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바운드리 레이어 영역에서는 이 플로우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, 플럭스라고 그렇게 프록시메이션을 하면은 이 플럭스가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떨어지게 되는데, 걔를 이런 식으로 플럭스를 나타내고, F2는 이 반응의 플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,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F1과 F2를 같다고 놓으면 이런 식의 꼴이 만들어졌었죠.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얘가 크냐에 따라서 어떤 그 리미티드 되는 레잠이 다를 것이고,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디퓨전 플럭스를 보면은 디퓨전 플럭스는 이 픽스로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농도와 이 민프리 패스로 주어질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고,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 D가스가, 그러니까 이 가스 페이지의 디퓨지비티가 이러한 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이 T에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되는데,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가스 페이스 디퓨전에서는 익스포넨셜한 그 온도의 의존성을 갖는 서피스 프로세스와 다르게 그렇게 의존성이 크지 않다. 이게 결국에 알아야 할 어떤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얘는 서멀리 액티베이티드 되는 프로세스가 아니다. 그걸 말하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식을 아예 세울 건데, 아까 바운드리 레이어에서는 이 아주 표면 근처에서는 이 플로우 레이시 0이라 가정을 하게 됐고, 그러면은 DCDX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리니얼이 된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리니얼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, 아까도 봤듯이 이 F1을 보면 HG의 CG-CS가 되겠죠? 근데 이 HG는 이 바운더리 레이어 분의 가스 페이지의 디퓨지비티 이고, 우리가 아까 이 DG가 이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, 근데 여기서 이 T는 가스의 온도겠죠? 가스 페이지의 온도겠죠? 기판의 온도가 아니고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. 그리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식을 구하게 되면
여기다 이 CG를 구할 건데 CG는 P는 CRT에서 PG는 CGRT이기 때문에 CG를 우리가 이 PG랑 RT 꼴로 나타낼 수 있고, 그래서 이런 식이 구해집니다. 여기서 P는 리액턴트, 그러니까 벌크에서 리액턴트의 부분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, 얘는 기판 온도가 아니라 가스사 온도죠. 여기서도 그리고 얘를 우리가 플럭스를 이 그로스 레이트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게 되니까, 바꿔주면은 이 플럭스에다가 농도로 나눠주면, 이 넘버 덴시티로 나눠주면 이 속도의 텀이 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이 로F를 나눠준다. 그러면은 그로스 레이트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리미티드 되는 그 상황을 볼 건데, 먼저 HG가 KS에 비해서 많이 작다. 그러면은 여기서 HG를 무시할 수 있죠. 그러면은 KS가 오히려 약분이 돼서 이 그로스 레이시 HG의 이러한 꼴로 나타내게 되고, 그러면은 이 괄호 친 부분을 여기 그냥 괄호라고 했고, HG는 델타분의 DG니까 이렇게 되는데, 그러면은 얘는 뭐에 비례하죠? 아까 DG가 P분의 T가스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바운드리 레이어에는 반비례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식이 있죠. 이 P 리액트 식이 있기 때문에 P 리액트에는 비례하고, 이 벌크의 이 가스 페이지 T에는 반비례한다. 그래서 우리가 가스 페이지 매스 트랜스포트 리미티드 영역에서는 이러한 비례 관계를 갖는다. 반면에 HG가 더 크게 되면, KS보다 많이 크게 되면 HG가 사라지죠. 그럼 KS만 남게 되고, KS는 우리가 이 아레니우스 텀에 의해서 이 서멀리 액티비티드 되는 텀이기 때문에 이 기판의 온도에 의존하게 된다. 근데 이때 되면은 이때가 훨씬 그 의존성이 더 크겠죠. 이 T에 대한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 구해진 V에다가 ln을 씌우고 이 T분의 1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 T가스 2분의 3승은 이 바운드리 레이어의 근처에 있는 것으로, 얘는 그냥 T 서브로 봐도 상관이 없는 값입니다. 그래서 이 T 서브에 대한,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세워보면은 얘가 ln 텀이죠. 얘가 이제 ln을 씌웠을 때 더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,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 늘어나는 거니까, 온도 늘어날수록 이 V가 더 빨리 커지는 거고, 얘는 더 완만한 형태가, 얘가 그러니까 가스 페이지 매스 트랜스포트 영역이고, 얘가 서피스 리미티드 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고, 근데 얘가 더 큰 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 아래 속도가 더 작은 게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, 예를 들어서 A
프로세스가 일어나고 B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, 만약에 A 프로세스가 느리면 B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과정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A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되죠. 반대로 A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B가 느리게 되면 결국 전체 프로세스는 B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V가 작은 게 결정을 하게 되고,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 가스페이스 매스 트랜스포트 리미티드 영역에서 증착을 해야 될 때가 생긴다. 근데 이때 이 V에 대한 의존성을 보면, 이때는 T에 대한 의존은 적지만 완만한 의존성이지만 T가 증가할수록 그 증착 속도에 대한 큰 변화는 없지만 얘는 대신 이 델타 값이 있습니다. 즉 바운드리 레이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착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오메트리가 중요해진다. 이 델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있고, 이 여기 오른쪽 부분은 Surface Reaction Limited로 이 기판의 온도가 중요하다, 온도에 민감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를 높여야 할 때는,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틴필름 테크놀로지에서도 봤듯이 에피택시를 증착할 때는 모빌리티가 높아야 된다 그랬죠. 그러니까 플로우 레이트는, 그러니까 플로우가 아니라 뭐죠? 플로우 덴시티? 플럭스 덴시티. 플럭스가 낮아야 되고, 플럭스가 너무 높으면 이 뉴클리에이션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.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 킹크까지 가지 않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렛지 그로스를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에피택시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모빌리티를 높여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T를 높여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스페이즈 리미티드 레자임에서 증착을 해야 될 때가 있다. 그리고 그때는 지오메트리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 Growth Rate Substrate Temperature Effect라고 하는데, 즉 HG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HG가 많이 크면, HG가 많이 크면 더 아레니우스 플랫 같아지는 거죠. 여기가 LN 텀일 거고, 그러니까 이 그래프보다는 더 직선 리니어하게 된다. HG가 커질수록. 그러니까 얘가 빨라지는 거잖아요. 얘가 커진다는 거는 DG가 커지는 거니까 HG가 커질수록 이렇게 이 Surface Reaction Limited 레자임으로 간다.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까부터 이제 바운드리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, 완전 구체적으로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. 이 수업에서 들은 게 거의 전부이다 보니까. 그렇지만 대강의 내용을 이해하자면은 이 유체가 이렇게 이쪽으로 흐른다고 할 때 이 표면에는 이 마찰들이 발생합니다. 마찰이 발생해서 이 벌크, 그러니까 중앙부보다 뭔가 좀 더 플로우가 덜 흐르게 되는데, 이 유체의 중앙보다 그러니까 1%가 그 유속이 감소하는 그 지점, 점점 이쪽은 마찰력 때문에 유속이 감소하게 되는데 1%가 감소하는 지점, 그 지점까지를 우리가 이제 바운드리 레이어라고
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얘가 이 상태였다면 여기보다 더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안 그래도 여기가 이제 유속이 작아졌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더 작아지게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바운드리 레이어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. 이 위치에 따라서.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 바운드리 레이어가 두꺼워진다. 이 바운드리 레이어는 근데 아까 가스 페이지 매스 트랜스포트 리미티드 레잠에서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었죠. 그러면은 얘가 갈수록 두꺼워진다는 거니까 두께가 이 인렛 부분이랑 아웃렛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컨트롤을 해줘야 한다. 이런 말이고요. 여기에 잠깐 이제 그 바운드리 레이어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얘는 뭐 레이놀즈 수라고 해서 얼마나 유체가 어떤 그런 뭐 상수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넘어가고 결국에 그러니까 유체의 비스코시티가 클수록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유속이 느릴수록 이 바운드리 레이어가 크다. 비스코시티가 크게 되면은 더 잡아두는 힘이 크겠죠. 그쵸? 더 끈적끈적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잡히는 힘이 클 때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했고 그 다음에 유속이 느릴수록 바운드리 레이어는 크게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이 V가 원래는 이렇게 비례했었는데 이 바운드리 레이어에 대한 값으로 고려를 해주게 되면 이 유속의 이 루트 배한 만큼 그러니까 유속이 빠를수록 이 증착 속도도 빠를 수 있게 된다.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유속이 아주 느릴 때는 이 필름 그로스 레이트이 증가하다가 나중엔 이렇게 거의 세츄레이션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? 유속이 충분히 빨라지게 되면 이제 그 가스 페이지의 그 매스 트랜스포트로 인한 리미티드가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서피스 프로세스 리미티드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겠죠? 충분히 빠르면. 그래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pithelial layers grown by CBD 보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에피텍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갈수록 얇은 방박을 증착해야 됩니다. 근데 이 표면은 아무래도 그냥 웨이퍼 표면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은 표면은 아무래도 표면이다 보니까 디펙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굴곡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에피 방막을 길러서 우리가 좀 그 디펙트
필름의 그 퀄리티가 괜찮은 애를 길러 놓고 거기다가 소자를 등착하기 위해서 얘를 기르게 되는 건데,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, 이 레치업 이뮤니티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, 이 레치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시모스를 기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p 이 양쪽에서, 그러니까 한쪽은 p모스고 한쪽은 n모스다 보니까 이 소스랑 기판 사이에, 그리고 그 아래 기판까지 해서 NPNP의 형태의 NPN 그리고 PNP 형태의 어떤 이 원하지 않는 트랜지스터처럼 만들어지게 되는데, 이때 노이즈가 발생해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, 그래서 뭐 회로가 녹을 수도 있다,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. 그걸 이제 레치업이라고 하는데, 이 에피를 기르게 되면 이 에피 레이어는 이제 살짝 도핑을 하고, 이 그런 원래 기판을 아주 헤빌리 도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로 커런트 패스를 흐를 수 있게, 여기 저항이 작은 곳으로 커런트 패스가 흘러서 이 회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SiOX 침전물, 그 다음에 뭐 COP라고 불리는 어떤 그 파티클들, 그 다음에 베이컨씨가 없다. 불순물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,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아주 좋은 퀄리티의 에피텍셜 그로스를 해서 거기다 위에 쌓으면 아무래도 좀 분량이 적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스무스한 서페이스다.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에피텍셜 그로스를 하는데요. 그러면 이제 그로스 레자인 for 에피텍셜 그로스, 에피텍셜 그로스로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은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 가스 페이즈 트랜스포트 리미티드 레자임에서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때 리액터 지오메트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. 바운드리 레이어가 그 그로스 레이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,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tilted susceptor in an epitaxial reactor인데, 그러니까 이렇게 이 웨이퍼를 놔두는 서셉터를 이렇게 인렛에서 아웃렛으로 갈수록 기울여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속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, 얘가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 유속이 더 빨라지겠죠. 그래서 유속에 의해서 어떤 그런 이 바운드리 레이어가 변하는 걸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서피스 프로세스 10이 돼서 이제 서피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볼 텐데, 이거는 좀만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